중단원 몇 번부터죠? 13번. 3번. 그 앞쪽에서 푼 문제들은 괜찮은 것 같아? 없어요?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동그라미 써져 있는데 쪽 풀 때 좀 불편한 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13번 이전에 선생님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있어? 딱히. 좀 깨름직한 이거 다 얘기해. 괜찮아. 네. 딱히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응. 문제를 보는 거랑 풀어서 모르는 거랑 달라가지고 응. 풀어봐야 알 것 같은데.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라도 질문할 거리가 생기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네. 공부하다가 이거 물어봐야 되나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다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풀이 할 문제 풀 때도 풀어서 나 맞추긴 했는데 풀이가 너무 길다던가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13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복소수 알파 베타를 얘기하는데 알파를 제곱하면 i가 된대요. 베타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대요. 이거 뭐야? 그래? 그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은 서로 켤레 관계네. 그지?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서로 켤레 관계야.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기억니은도 이렇게 써놓고, 헤헤이. 뭐야, 알파 제곱을 i라고 주고,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줬는데,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물어보네? 알파랑 베타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여주고 있고, 조건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고, 그냥 뭐 간단하게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알파를 제곱해서 i가 되는 놈이라면 우리는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지,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i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같은 방법으로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대. 그러면은 베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 케이스가 있고 베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모양이 총 4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알파랑 알파가 플러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i 이렇게 써놓고 베타라는 애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 이렇게 4가지 케이스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할 수 있는 모습이 총 4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얘 루트 곱할 거니까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겠지. 그래? i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는 벗을 거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2이지. 얘는 그냥 1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이 마이너스가 없는
때에 얘가 성립하는 거였잖아. 얘는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얘랑 둘 중에 한 놈한테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1 될 거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습인데. 네?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풀이긴 한데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복소수를 원래는 좌표평면에다가 놓을 수는 없는데 그걸 또 가우스 아저씨가 또 해냈어요. 또 이게 가우스 아저씨는 하여간 우리랑 좀 사고하는 어떤 이 범주가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외계인일 수도 있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우리랑 되게 달라. 가우스 기호는 들어본 적 있죠? 가우스 기호. 이런 거 가우스 기호.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이거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란 아저씨는 이 x한테 1.1, 1.7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 그냥 일로 퉁치고 계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 뭐가 필요해? 그냥 버려. 그냥 큰 덩어리만 갖고 계산하자. 이 아저씨는 그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만든 기호가 이제 가우스 기호. 다른 사람들은 좀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이려고 더 작은 소수점까지 발견하고 싶어 했었는데, 가우스 아저씨는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그냥 큰 덩어리만 계산하자, 막 이런 또, 생각도 했었던 아저씨인 거고, 일반적인 좌표평면은 실수축들을 갖고 있거든요. X축도 실수값이고, Y축도 실수값이야. 실수만 표현할 수 있어. 대소관계도 실수만 존재하고,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점을 딱 찍는 순간, 크고 작고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허수는 좌표평에다 점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가우스 아저씨가 그걸 또 했네. 복소평면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걸 이제 가우스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면을 만들어요. 평면 위에 점을 찍는 건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얘가 실수축이고 얘는 허수축이야.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히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놈이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야. 실수값은 A, 실수 부분은 A, 허수 부분은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 복소수를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요 길이를 체크해보면 그게 이 Z의 크기가 돼. 이 길이가 돼, 이 길이. 그리고, 이때 요 각의 크기가 A, B까지 이 X축의,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 각의 크기가 요 Z가 이루는 이제 뭐 편각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뭐 복소평면을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거듭 제곱을 할 때 1이 되는 애들 있잖아. 거듭 제곱했을 때 1 되는 애들. 뭐 제곱해서 1 되는 거, 세제곱해서 1 되는 거, 네제곱해서 1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 우리 이제 다항식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이거. 인수분할 줄 알지? 그지? 또, x세제곱, x4제곱, 이런 거. 쭉 가는 거. 이렇게 x4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x5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렇게. 이런 애들이, 물론, x한테 1 집어넣어도 이거 등호 성립해요. 그 1 말고, 다른 애들을 찾는 방법. 그게, 이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되게 편해. 이 단위원을 그려놓고, 잠깐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단위원을 그려놓고, 크기가 1인 것만 우리는 체크를 하는 거야. 포도 조금씩 1 됐으니까. 여러 번 곱해서 1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길이가 1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1 되는 단위원 위를 막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그 복소평면에서의 곱하기 계산은요, 길이를 똑같이 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2짜리인 복소수가 있어. 또 크기가 2짜리인 복소수가 있어. 이거 두 개 곱하면 크기가 얼마가 될까?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크기가 1인 복소수가 100날 곱해져 봐야 크기가 뭐가 돼? 1을 계속 곱할 거야. 그럼 크기가 계속 1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 길이가 1인 원 위를 막 움직이는 놈이 되는데, 제곱해서 1 되는 건 누구냐면, 이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길이는 곱하게 되고요. 각의 크기는 그냥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 만에 1에 오는 놈을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를 출발해서 회전을 하는데, 한 번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두 번 만에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럴 때 Z가 얘가 되는 거야. 그 얘기 이해되겠어? 길이를 1 유지하면서 얘가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각만 계속 분할을 하는 건데, 같은 놈을 여러 번 곱할 거니까 각을 등분해야 돼. 제곱을 해서 1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놈 전체를 2등분 하면 돼, 그냥. 2등분 뚝 잘라서 여기가 Z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출발해서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게 Z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가지는 각은 몇 도? 180도. 길이는 1일 테니까 100번 곱해도 길이는 계속 1로 유지한다 그랬어? 제곱을 해도 길이는 1이겠지? 그러니까 두 번 곱하면, 180도짜리를 두 번 곱하면 180도를 두 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 여기 오는 거지. 여기가 1인 거지. 여기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진짜로 얘를 만족하는 거는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죠? 허수 쪽으로는 움직이는 위치가 없어, 얘는. 이놈이나 이놈은 허수 쪽으로 움직이는 위치가 없어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4제곱해서 1 되는 게 i라고 그랬지? 맞지? 실제로 이놈 전체를 4등분 딱 해버리면 그놈이 얘야. 이놈이 진짜 i잖아. x축으로는 0, y쪽으로는 1. 그러니까 a가 0, b는 1인 복소수. i 맞잖아. 이놈이 진짜 i야, 위치가. 그럼 i를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돼? 정말 마이너스 1이잖아. i가 한 번, 이게 i야. 90도 딱 움직이는 거. i를 두 번 곱하래. i 제곱 만들으래. 그러면 i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i 세제곱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는 거. 마이너스 i. 그게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은 1. 이해되겠어? 이게 복소평면이야. 자, 그때 복소평면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거듭제곱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복소평면에서 중요한 거, 길이는 곱하면 정말 그대로 길이를 곱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각은 더하는 거야. 응? 이거 i를 두 번 곱하래. 근데 i가 가지는 각이 몇 도? 90도. 그럼 i를 제곱하라고 그러면 90도를 두 번 더하는 거야. 그게 i 제곱의 위치가 돼. 그거까지 이해되겠어? 좋아. 야, 이걸 이해했으면 얘를 복소평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를 제곱해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i가 된대. 그러니까 두 번 만에 여기 온다는 얘기지. 그럼 알파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한가운데. 그치? 여기 있겠죠. 이게 알파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런데 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처음 출발해서 이만큼 움직여. 그 다음에 똑같이 처음 출발해서 이만큼 왔으면 두 번 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이것도 알파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야.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두 개 있는 거야. 자, 베타도 마찬가지. 이걸 알파 1이라고 할까? 이건 알파 2? 이렇게 쓸까? 이렇게 두 개의 알파가 있을 수 있어요. 베타는 두 번 만에 마이너스 i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i면 여기까지 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i. 이거를 한 번, 두 번 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 그럼 걔는 여기 있겠네? 여기가 베타겠네? 베타 1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처음 여기 출발해서
이게 135도인가요? 이만큼? 90도 하고 절반, 45도가 있으니까, 그치? 135도. 135도 두 번 가는 거야. 그럼 135도 두 번 더 할 거야. 270도. 맞지? 한 번만에 여기 갈 수 있으면 두 번만에 여기 올 수 있어.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i를 만드는 베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또 어디가 가능하냐면, 유닛의 대칭인 점 여기겠지 뭐. 처음 출발해서 270도 가고 45도를 더 가면 315도. 처음 출발해서 한 번만에 여기 오는 거야. 315도. 그럼 315도를 두 번 움직이면 630도. 맞지? 한 번만에 여기 왔으면 두 번만에 630도를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630도에서 360도를 빼주면 4, 3, 7, 270도 딱 맞잖아. 한 바퀴 돌고 270도 자리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베타2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곱하기, 어차피 이거 길이가 다 1인 거 맞죠? 길이는 다 1이니까 우리는 각만 계산하면 돼. 요거 두 개 곱한다 그러면 그냥 요거 각만, 회전하는 각만 더 할게요. 요거 135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180도에서 45도가 모자르지. 얘는 180도에서 45도를 더 갔지. 그러니까 180도를 두 번 더한 거랑 똑같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여기로 오는 거야. 1. 그리고 얘 두 개 곱한 것도, 얘 두 개 곱한 게 1로 가겠네. 이거 두 개 곱한 게 1로 가겠네. 이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그 각의 회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 두 개로 곱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모양들을 내가 알파를 얘를 쓰고 베타를 얘를 썼을 때 곱한 결과, 알파를 이걸 쓰고 베타를 이걸 썼을 때 곱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이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더 편할까? 이게 더 편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도 돼.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보지는 않을 건데, 이런 내용들 있지? 이런 거 내용 얘기할 때, 이게, 증명되는 과정으로도 이 그림이 쓰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x 뭐 오차가 뭐 1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x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4제곱이 0 된다 그랬었잖아.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 그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소평면을 좀 알아두고 써먹을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기에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에는 뭐 효용 가치가 딱 2단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복소평면을 네가 잘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훈련을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거지. 근데 뭐 아직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이런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풀이 그냥 이걸로 하셔도 돼요. 남아서. 근데 이제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 모양이라는 거,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모양이라는 거. 알겠지? 그거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니은이나 디귿도 케이스를 나눠서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 그럼 그놈이 가지는 또 켤레들도 또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기억은 틀린 거죠? 원래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 모양이 나온다는데, 뭐 1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항상 1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을 써야 되잖아, 그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 또 알파랑 베타를 저렇게 나눌 건데, 알파, 니은. 알파를 결정하면 알파의 켤레수가 결정될 거고, 베타를 결정하면 베타의 켤레수가 결정될 거야. 알파를 내가 루트 i라고 쓰면, 알파 켤레수는 뭐라고 쓰니? 안 해. 이렇게 안 해. 아이고. 이렇게 이놈은 나누기보다 이렇게 하자. 곱하기 연산이니까 순서를 바꾸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거는 계산해 봤잖아.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구. 요거 이해돼? 곱셈연산은 순서를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알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게 누구 있다고? 그죠? 얘가 1이래. 얘가 1이래. 그럼 얘는? 그렇지, 1이지. 얘가 1이면 얘도 1이지? 곱하면 1이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왜 헛수능도 없으니까. 이거 곱한 결과가 또 하나의 복소수라고 표현할 건데, 얘기를 할 건데, 이 덩어리 전체를 그냥 우리는 하나의 복소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놈의 켤레수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 어쨌든 곱한 결과는 항상 뭐가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네, 얘는. 그지? 그래서, 니은 참. 그 다음, 디귿. 이번엔 또 알파랑 베타랑 더해야 돼? 이번에 알파, 베타를 더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더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다른데? 더해서 4제곱을 하라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네, 이거. 그죠? 우리 얘는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알파 제곱도 알고 있고, 베타 제곱도 알고 있고, 알파, 베타 곱한 것도 알고 있잖아. 그지? 얘는 요놈 다시 풀어서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나올 거고요. 가운데 항이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도 나올 거래요. 맞죠? 이해 전개하면 이런 모습인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i하고 마이너스 i니까 더하면 0 되는 거잖아. 얘는 i,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 곱한 거는 1이나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대요. 맞지? 얘는 0으로 날아가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맞네? 디귿도 참. 니은과 디귿 두 놈이 참이 되는 거야. 정리하시고. 복수평면 괜히 얘기했나? 머리 있지나? 자, 17번 또 가볼까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정도 하면 시험 범위까지는 다 보겠다, 이거. 그치?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각각의 괄호에서 공통인수를 다 뽑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i를 뽑아내. i를 뽑아내면 i를 이렇게 묶어내면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놈은 공통인수가 누구야? i 제곱을 뽑아내. 그러면 또 1 플러스 i가 남겠지? 세 번째 것도 세제곱으로 묶으면 또 1 플러스 i가 이렇게 남아. 그래서 여기 마지막 놈은 i의 29제곱으로 묶어내네. 또 1 플러스 i가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1 플러스 i가 다 공통인수죠? 그래서 1 플러스 i로 다시 한 번 더 묶어내면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에서 땡땡땡땡땡 가서 i의 29제곱까지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1 플러스 i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i는 몇 제곱을 하면 1 된다 그랬어? 4제곱하면 1. 따라서 차례대로 지수가 4개가 모이면 무조건 0이 돼. 그거 다항식이 갖는 규칙이라고 그랬어. 5제곱해서 1이 돼? 그러면 5개를 모으면 0 되는 거야. 그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네?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무렇게나 4개를 모으는 건 아니고요. 차례대로 4개를. 차례대로 4개를 하나, 둘, 셋, 4개 모아서 더하면 그게 얼마? 0 된다는 거야. 그 0 된다는 애들은 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 항에 모두 몇 개 있어요? 29개. 그래. 그거를 내가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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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이렇게 잘라서 묶으면 남는 게 있나? 한 개 남네? 그럼 우리 주유소부터 묶어내. 4개 버려.
0이니까. 또 4개 0이니까 버려. 4개 또 0이니까 버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하나 남겠지? 물론 뭐 거꾸로 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지워내면 얘 하나 남겠지. 그치? 전 i의 29제곱을 남기고 걔를 다시 바꿔 써도 되지만, 뭐하다 그렇게. 뒤에서부터 버려. 그럼 남는 건 i 하나 남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i 곱하기 1 플러스 i가 돼요. 다시 괄호 풀어주면 돼. i랑 1 곱한 거는 i가 될 거고, i 2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끝. 이해되겠어? 실수 부분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고, 허수 부분 b는 1이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요, 이렇게도 해볼게요. i는,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근데 i 제곱은 몇 개 있어? i 세제곱은? i 4제곱도? 뭐, 다 2개야? 진짜로? 다 2개야? 31. 아, 요것도 하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놈하고, 맨 뒤에 있는 놈만 딱 하나씩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2개씩 있어. 그러니까, 따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없는 거를 추가해서 2개씩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서 따로 빼줘도 되고.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한 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i를 한번 더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i 30제곱을 한번 더 해줄게요. 그래서, 2배에,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해서 i의 30제곱까지를 쓸게. 그럼 뒤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i 한번 빼주면 되지. i 하나 더 더해줬으니까 없던 거. 또 i 30제곱도 없던 거 더했으니까 그것도 하나 빼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 쓴 건 위에 거는 똑같은 식인 거 맞죠? 확실하지? 자 이거 항 몇 개? 그럼 4개씩 자르면 몇 개 나와? 2개 남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버리고 앞에 있는 거 2개 남기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2개의 i가 남았고요. 플러스 2개의 i 제곱이 남았고요. 마이너스 i가 있고요. 30제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i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것도 i 제곱만 남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i 2개 있는데 하나 빼래. i 제곱도 2개 있는데 하나 빼래. 결과적으로 남는 건 i 플러스 i 제곱만 남는 거잖아. i 제곱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위에 건 결과는 나가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해되겠어? 정리하시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거듭제곱을 해서 더한 게 2가 되도록 해라.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랑 좀 비슷한 애들인 거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아니야?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 요거 2i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제곱하면 i였지? 그리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화시키면 걔도 i였어요. 그죠? 또 여기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라고 그랬지? 이것도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남겠지. 그리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여기에 추가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면 얘를 세제곱해야 1 되는 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일 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 놈은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었어요. 선생님이 외우라 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얘 봐봐. 얘랑 비슷하잖아. 위원회만 바뀌었잖아. 역수, 그치? 그리고 얘. 얘 다르구나.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네. 괜히 열심히 썼네.
어쨌든 뭐 요걸 하나라도 써. 역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얘를 거듭 제곱해 나갈 때 어떨 때는 그 복소수 형태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실수 형태로 이렇게 뭐 허수도 있으니까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복소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실수가 나오고 막 이래.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이 거듭 제곱의 어떤 모습들이 몇 가지 형태나 나오는지를 다 찾아봐야 돼. 그리고 얘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몇 가지 형태가 나오는지를 다 찾아봐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거듭 제곱들을 볼 건데 일단 제곱을 하면 이놈이 역수일 테니까 저놈이 역수일 테니까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이놈은 얘의 역수. 그냥 가자. 자, 그냥 가보자. 이거 제곱해 볼 거래. 제곱할 때 뭐 분모 제곱하고 분자 제곱하면 될 테니까 우리 분모 제곱한 거는 좀 위에 써놨네? 2i라고 알고 있고요. 분자를 제곱하면 그냥 2가 될 거고요. 그죠? 분모에 i가 남는 이런 모습이 되겠지? i분의 1은 마이너스 i랑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i가 나올 테니까 세제곱도 봐야 되나? 세제곱의 모습도 봐야 되나? 4제곱 바로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네? 요거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또 제곱 한번 해주면 그게 이제 비로소 1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찾는 거야. 거듭 제곱의 규칙을 발견할 건데 중간에 뭐 3제곱이라든가 5제곱, 6제곱, 7제곱들의 모습들은 다 i를 포함한 어떤 식으로 나올 텐데 걔네가 얘하고 만나서 정수를 남길 수가 없어서 왜? 얘는 무리수 루트 3을 갖고 있고 얘는 무리수 루트 2를 갖고 있는데 그게 덧셈 뺄셈을 해갖고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루트나 i가 남는 상태는 배제하고 이렇게 규칙이 좀 심플하게 나오는 모습들만 우리가 찾아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졸려? 이 졸려?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어. 자, 다음. 2분의 루트 3? 저런 거 할 때가 참 저건데. 복수 평량하면. 거듭적으로 계산도 해볼게. 복수 평면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단위원이 있어요, 또. 원이 이렇게 단위원. 반지름의 크기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뭐 원이 찌게 생겼냐? 저놈이 가지는 실수 부분은 2분의 루트 3이고, 허수 부분은 2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하고 2분의 1. 여기가 1일 테니까, 크기가. 그래서 절반이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1 되는 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놈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라는 복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요.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 그럼 얘가 지금 1대 루트 3의 비를 가지네. 뒷각삼각형인데.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1. 얘가 2분의 1이라며? 또 2배 하면 1. 또 진짜로 이건 반지름 1인 원이었잖아. 그지? 그래? 1대 2대 루트 3이면 이 각이 얼마라는 얘기니? 30. 이거 30도라니까.
그래서 얘는 12번 만에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해가? 얘를 30도 6번 가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지? 그런 거. 얘가 3번 가면은 i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거 다 쓰기 그냥 쓸까?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란 애는요, 세제곱을 하면은 i가 돼요. 3번 만에, 하나, 둘, 3번 만에 여기 오는 거야, i. 그리고 6번 만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에 6제곱을 하면은 6번 만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에 9제곱을 하면 여기 오겠지? 9번 만에? 걔는 마이너스 9제곱을 하면은 걔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12제곱을 해야 12제곱을 해야 비로소 1이 되는 놈이에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얘랑 더해. 얼마 되고? 마이너스 거의 안 되네. 2만 대로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혹시 2가 되나? 안 되네. 이거 두 개 더하면 혹시 2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거야. 누가 있어, 그럼? 그치, 요거. 1과 1 되는 것만 찾아야 되거든. 근데 n은 같은 숫자예요. 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8의 배수도 만족을 해야 되고, 12의 배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이해가? 그럼 그게 누가 있지? 24. 24. 내가 찾으려는 제일 작은 자연수에는 24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거 복잡하면 이거 이해하면 되게 쉽잖아. 이걸 이해 안 했으면 이거 진짜로 계산해서 막 가야 돼. 제곱하고 제곱 안 되네. 세제곱하고 세제곱했더니 i 나왔네.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i가 나왔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제곱하면 6제곱. 다시 또 제곱하면 12제곱.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제곱까지는 다 계산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복소 평면을 아직 네가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냥 가면 돼. 이거 안 쓸 거야. 아니, 이거 안 쓸 거야? 너는 안 쓸 거야? 지금? 나중에 고3쯤 돼서는 그때는 쓸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안 쓰는 거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면 되고, 그냥 현장에서 계산해도 돼. 제제곱 정도 계산하는 거 막 되게 오래 안 걸려. 이렇게? 세제곱까지 계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제곱하면 얘 나올 거 아니야. 또 다시 이거 제곱하면 바로 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해 되겠지? 세제곱까지는 그냥 계산해서 찾는 거예요, 원래는. 정리하시고.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쓰려는 도구가 막 되게 복잡한 도구로 쓰려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정도? 근데 저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저기 있는데 i는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었거든? 여기 좌표는 2분의 루트 3. 여기 좌표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걔를 복소수로 쓰면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i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왜 i가 돼요? 얘가 왜 i가 되냐고? 자, 얘가 처음 출발해서 30도만큼 움직여온 요 놈이 얘 정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몇 번 곱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2번 만에 갈 수 있어? 얘가 한 번만 온 건데? 2번 가면은 이거 한 번, 2번 가는 건데? 60도 되는 거 아니야? 2번이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한 번. 여기 한 번 온 게 여기야. 여기서부터 2번 더 간다고? 처음 출발지가 여기야.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몇 번 만에 여기까지 갈 수 있겠어? 각은 덧셈 하는 거라 그랬어. 30도라는 각을 계속 더해 가는 거야. 3번을 더해야 90도가 되겠지.
네. 그게 곱셈 계산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을 하면은 여기에 오는 거야. 각도로 글자를 그렸던 계산. 길이는 항상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는 1인 상태니까 각만 계속 더해가면서 가는 거야. 세제곱을 해? 그럼 3번 더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회전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한 번 이동한 건데 세제곱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제곱을 했을 땐 i에 와 있다는 거지. 여기가 i라는 좌표거든. 여기가 크기는 얼마 여기? 1이야, 1. 크기는 1. 네. 근데 이게 허수축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네. 그래서 1i가 되는 거야. x좌표는 얼마인데? x는 얼마만큼 움직였어, 여기? x는? 네. 안 움직였어, x는. 여기. 여기는 x축으로는 안 움직였잖아. 네. 너 좌표 평면에서 네. 이 점 몇 콤마 몇이라고 불러? 0,1. 그치? 0,1이라고 불러. 이게 복소 평면에서는 실수값이 되는 거고, 네. 얘가 허수축이 되는 거야. 허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복소수로 써봐 그러면 0 플러스 1i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i. 이해돼? 네.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네.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러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야. 이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i 이렇게 쓰라는 거지. 쓸 필요 없는 거. 복소수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복소 평면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인데 이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정도 알아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막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 안 해도 돼 저거는. 근데 딱히 막 그냥 더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있지. 그냥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냥 길이가 1인 놈을 위주로 다룰 거라서 그걸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크기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크기가 1인 놈이라면 쓸 수 있겠지. 크기가 1인 애들이라면 그러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던 게 xn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그래서 xn제곱은 1 되는 거지. x를 n번 곱하면 1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야. m과 n 두 개가 있네요. 이번 따로 움직이네. 좀 전에는 둘 다 n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얘한테는 m제곱, 얘한테는 그냥 n제곱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뭐 이거 우리 공부한 거네. 제곱하면 얼마? i. 그렇지. 얘는 제곱하면은 i가 되는 애야. 그래서 얘를 4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8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 그렇지? 네. 6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써놓을까? 6제곱부터 써놓을까? 6제곱하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6제곱이면. 마이너스 i.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8제곱을 하면은 얘가 1 되는 거야. 됐어? 네. 아까 알파 제곱하면은 i가 된다는 거 있었잖아. 네? 알파 제곱하면은 i가 되고 베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 되고 네. 얘가 제곱해서 i 되는 애. 네. 그지? 알파가 될 수 있는 애가 얘. 그지? 어쨌든 저 앞에 있는 애는 이렇게 움직일 거래. 그리고 i는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되고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i고 4제곱을 해야 1이 되겠죠? 네. 요거 두 개를 빼서 2를 제곱을 하래요.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했더니 4가 된대.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는 얼마가 돼야 돼? 제곱해서 4 만들려면?
풀마 2. 풀마 2, 그지?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선택하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되려면은, 빼서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네. 여기서 이거 빼주면 2 되겠지? 네. 요런 순서상들을 찾으면 되네? 네. 근데 얘는 몇 번마다 한 번씩 나와? 8번마다 한 번씩 나와. 얘는 몇 번마다 한 번씩 나와? 2번. 네. 얘는 2번마다 한 번씩 나와요? 아니요. 6번. 얘도 4번마다 한 번씩 나오지. 네. 주기가 4짜리잖아? 네.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번 가야 돼. 네. 이해하겠어? 네. 얘는 4번마다 한 번씩 나올 거야. 네. 얘는 몇 번마다 한 번씩? 8번. 8번마다 한 번씩 나올 거야. 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m과 n의 순서상을 써보면요. 이거 뭐야? m과 n의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m은 8. 그때 n이 될 수 있는 애들. 2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4만큼 더 가서 6도 쓸 수 있고, 10도 쓸 수 있고, 14.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이렇게 쭉 갈 거야. 근데 49 이하? 49 이하? 여기 써 있는 애들이요. 네. 4의 배수는 아니야. 네. 4의 배수보다 2만큼 차이 나는 애들이죠. 네. 그죠? 그러면 4의 배수 중에 저기랑 비슷한 애가 누가 있지? 12. 12번째? 네. 48? 네. 그러면은 46. 그렇지. 우리 이렇게 가다가 46을 쓰게 될 거야. 얘가 12번째 놈이야. 네. 또 4 더하면 50이니까 이제 못 쓰네. 그지? 그럼 이렇게 m이 8일 때 n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총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되겠어? 뭐 8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놈은 여기 16도 나올 텐데 네. 16도 이렇지 않겠어? 네. 16도 12가지가 있을 거고 또 26, 83, 24? 84, 32? 얘는 8의 배수를 쭉 쓰면 되는 거죠? 네. 바로 40, 48. 얘로 쓸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야 이게? 6가지. 얘 6가지를 쓸 수 있는 동안에 얘는 12가지를 쓸 수 있대. 네. 그래서 여긴 총 몇 가지가 있겠어? 72. 72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얘가 2 되는 경우만 살핀 거야, 지금. 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잖아, 이거. 네.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과 1 이걸 빼면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8의 배수에서 4만큼 차이 나는 애들. 근데 어쨌든 주기는 8만큼씩이야. 얘는 8번마다 한 번씩 똑같은 게 나올 거야. 왜? 8 제곱해서 1 넣었잖아. 네. 그러면 주기가 8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 1차부터 8차까지 모양이 다 서로 다를 거거든? 네.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9차는 얘랑 똑같은 거 나와요, 그냥. 이해 되겠어? 네. 그래서 9차부터 15차까지가 이거랑 똑같은 게 반복이 돼. 그지? 그 8이라는 주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얘도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주기 안에서 또 4번째 칸에 얘가 또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1. 계속 8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m으로 쓸 수 있는 애가 얘는 이제 4부터 시작했는데, 이놈은. 그 다음, 얘보다 4만큼 작네? 그럼 얘보다 또 4만큼 작은 거 또 있겠네? 얘보다 4만큼 작은 거 또 있겠네? 주기가 8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쭉 가서 얘보다 4만큼 작은 거? 44. 그럼 여기다가 또 8을 더해주면 이제 52가 되니까 얘는 못 쓰는 거지. 숫자는 다르지만 개수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6개. 그죠? 여기는 이거. 이번에 4의 배수로 쓰면 되네. 여기다 얘보다 이만큼 큰 거 4. 얘보다 이만큼 큰 거 8, 12 이렇게 4의 배수들 다 쓰는 거야. 그럼 얘한테 얘보다 이만큼 큰 거 48. 여기까지 쓸 수 있네. 그럼 개수는 똑같네. 똑같이 12개. 그래서 그 다음도 72가지. 그죠? 144개. 근데 이거 뭐야? mn의 최대값 구하려는 거고 개수가 아니고. m으로 쓸 수 있는 놈 중에
하얀색 먼저 봅시다. 하얀색. 왜? 휴대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네, 떨어뜨렸네요. 그래, 떨어뜨렸는데 왜, 막, 고장내갖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 일본에 가서 안 돼요. 자, 하얀색 먼저 볼게요. 음, 하얀색으로 쓸 수 있는 M 중에 제일 큰 수. 48, N 중에 제일 큰 수? 48. N 중에 제일 큰 수. 하얀색. 아, 46. 여기서 48하고 여기서 48을 동시에 써갖고는 이거를 못 만들어요. 그죠? 하얀색끼리만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48, 여기는 46. 더하면 얼마야? 94. 그지? 더한 값 중에서 이 하얀색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탑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는 94래. 94. 근데 뭐 빨간색 순서쌍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순서쌍은 여기 제일 큰 게 44. 여기서 제일 큰 게 48. 두 개 더하면. 92. 얘는 92가 제일 큰 값이네? 그러면 이거네. 더한 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94를 답으로 쓰면 되겠지. 됐지? 자, 20번. 요놈은 i라고 안 쓰고요. 루트 안에 뭐 연산들을 막 써놨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두 개의 루트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쓰면서 마이너스가 생겼어. 기억나? 이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그거지. 그거. 곱한 것도 두 개 이렇게 곱했는데 하나로 묶어 쓰면서 얘는 마이너스 안 생겼네. 얘는 마이너스 안 생겼네. 이거는 그러면 또 어떤 상황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내라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일반적인 연산은요. 이게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분수식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아. 이게 일반적인 연산이야. 근데 아주 특히 여기 마이너스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둘 중에 하나만 음수여도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거지. 그치? 자, 이건 언제? 분모만 음수일 분모만 음수일 때. 됐죠? 그래, 이거야. 그래서 우리 위에 거 봐서는 이 분자는 양수여야 되는 거지. A-5는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A는 5보다 커야지. 됐지? 그 다음에 분모는 음수여야 된대. 4-B는 음수여야 된대. 그래서 이제 B가 넘어갔으니까 B는 4보다 커야 된대. 됐어? 일단 써놓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서요. 자, 요거 두 번째 거. 얘는 둘 다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A-8도 음수이고 B-7도 음수인 상태만 제외하면 돼. 이것만 제외. 이것만 제외하면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A가 8보다 작다. 그러면서 동시에 B는 7보다 작다. 요것만 제외하면 된다. 주의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수 뭐 양수 이렇게 부호 판단을 하긴 했는데 0이 되는 경우는요. 부호가 플러스라고 쓰든 마이너스라고 쓰든 어쨌든 걔는 0이니까 항상 등호 성립할 거거든. 그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이거 둘 다. 근데 이런 경우는 분모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분수라도 분모가 0이 되면 걔는 우리가 수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얘는 얘한테만 등호를 줄 수가 있어. 그치? 이 등호는 이런 경우도 성립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도 성립하는 거예요. 부호랑 관계없이 0 되는 경우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위에 가번 같은 경우도 분모는 등호를 줄 수가 없는데 분자는 등호를 줘도 돼. 그래서 A는 5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야. 0 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 등호를 붙인다면 우리는 이거를 제외하고 쓸 거잖아. 제외하고 쓸 거기 때문에 8을 제외하게 되거든. 여기다 등호를 쓰면 A는 8인 경우를 이 안에서 A가 8인 경우를 이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외할 거야. 그럼 8이 제외될 거 아니야. 다시 어렵나? 자, 우리는 요거 안 생각해. 요것만 해.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할 거야. A는 8보다 작은 숫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래. 걔는 빼고 생각할 거래. 여기 등호를 내가 준다고 생각하면 왜? 여기도 등호 준다고 그랬으니까. 등호 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준다고 생각하면 A 이퀄 8이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온 거지. 근데 그거를 빼라는 거지.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놈 안에는 8이 제외돼 있겠지. 그지? 근데 A 이퀄 8이라는 숫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걔를 빼면 안 돼요. 그지? 0을 만드는 숫자는 어디도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놈 안에 8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0을 만드는 놈도.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등호를 주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판단하기가 되게 헷갈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0인 경우를 부등호를 넣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등호를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등호를 빼놓고 생각하고 내가 구하려는 놈 안에 0이 되는 경우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렇게 등호를 붙인 거고 이것도 처음에는 등호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구해. 내가 구하려는 놈을 구해. 그리고 거기에 0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키면 돼.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A 이퀄 8 얘가 0이 되는 경우 B 이퀄 7 이거를 제외한 범위를 찾을 거 아니야? 그 범위 안에 A 이퀄 8, B 이퀄 7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케이스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놓치기가 좀 쉬워요. 다 계산해놓고 이걸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도 좀 생겨. 지금 그거 주의해 주세요. 등호인 경우를 같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등호를 넣어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쉬운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 뭐 이거 제외하려는데 거기다 등호를 붙여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어쨌든 그래. 자, 그러면 A가 8보다 작은 경우는 제외하라고 B가 7보다 작은 경우도 이건 제외하라고? 순서상 찾는 거야?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써도 된대. 그러면은 자, A는 쓸 수 있는 숫자가 5, 6, 7, 8, 9,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B로 쓸 수 있는 숫자는 4보다 큰 거 쓸 거래. 그럼 얘도 5부터 줘.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런데 A가 8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B도 8보다 작은 경우는 쓰면 안 된대. A가 8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B가 7보다 작은 경우는 쓰면 안 된대. 요것만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버려야 되는 거야. 8보다 작은 거, 소리. 8보다 작은 거,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거. 얘네만 가지고 만드는 케이스들은 버려야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일단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때 B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 5 하나를 가지고 B랑 엮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가 나와? 6가지. 6도. 7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모두 몇 가지일까? 그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36가지인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A가 5, 6, 7이면서 동시에 B는 5, 6을 쓰는 경우. 네. 이건 몇 가지일까? 6가지. 그렇지. 이거는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순수상의 개수는 30개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0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좀 어렵습니다 이거. 반대쪽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익숙한 문제가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네. 이제 방정식이네. 야, 방정식은 항등식과 구별되는 식이라고 그랬고, 방정식은 항등식과 구별되는 식. 그래서 항등식은 x한테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걸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 x는 안 물어볼 건데. 근데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그 x를 물어본다 그랬지. 그래서 그 x를 구해라 라는 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해, 근, x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 x라는 문자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x를 구하면 돼. 자, 뭐 2차 방정식도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3차식도 배우고 4차식도 배우고 막 이래. 사실 중학교 때도 4차식까지 했었잖아. 네?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중학교 때도 보기차식 나왔거든요. 모르는데. 몰랐어? 네. 짝수차로만 되어 있는 거 중학교 때 나오는데. 4차, 4차, 2차 말고. 상반 방정식이라 그러는 거.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어요? 네. 그 중학교 때도 많이 하던 거야. 4차식 이런 것도 해봤을걸? 이런 거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것도 중학교 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4차식이잖아. 1차 4개 곱했으니까 4차식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도 조금, 뭐, 이렇게, 겪어봤던. 근데 그때는 구조를 뭐 분석하고 이해하고 푼다기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푸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험 보고 나면 까먹어. 그거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왔었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공부한 내용이 고2 때도 생각이 나야 되고 고3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너 근 구해. 3차식이 주어져 있고 뭐 2차식이 너한테 줬어. 네. 근 구하래. 그럼 너 뭐부터 하면 돼? 1차로 만든다. 1차로 만드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앞에서 배웠는데 단원? 1차가 되게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가 그냥 모든 방정식의 해법이야. 네. 됐어? 근데 유독 2차식 요놈만 뭐가 있어?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네. 뭐? 판별식. 에이, 판별식은 근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지. 판별식은 근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식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 중근이다, 허근이다. 이걸 판단하는 식이 판별식이고, 네. 근을 직접 구하는 식이 있어.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근의 공식? 그게 근의 공식이야. 네. 2차식만 걔를 갖고 있어. 네. 사실은 3차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 쓰는 거고. 4차식도 있는데 안 쓰는 거야. 네.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네. 2차식만 근의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근데 2차식인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그 인수분해 챕터에서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게 뭐, 보기차식도 인수분해를 해봤고, 상반방정식도 인수분해가 해봤고, 상반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양 사이드로 숫자들이 같은 거. 그걸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거야. 푸는 방법을 보면 다 알아요.
다 인수분해를 해봤던 내용들이야. 다 해봤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당연시에서 별로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해. 근하고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에 이 써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방정식에 숫자들이 써있을 거 아니야? 네. 차수 x에 관한 몇 차식인지도 차수도 보이겠지만 그 계수들도 써있겠지, 숫자들. 네. 그 계수들과 하고 이 근하고의 네. 관계를 또 만들어갖고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을 묻는 거야. 방정식만 갖고는 사실 별로 물을 게 별로 없어. 근과 계수 관계라든가 뭐 근의 변형, 이건 이제 변환이라는 놈으로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앞쪽에는 주로 근 구하는 얘기들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네. 또 문제 푼 거 좀 봅시다. 어떤가? 오케이, 잘 풀고 있네요. 잘 풀었네요. 뭐 할 게 없어, 그지? 폰다시도 없어? 네. 여기 실력 구하기도 풀었네? 네.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러는 건데. 가격을 올릴 때 식을 어떻게 쓸 거고, 뭐, 내릴 때는 또 어떻게 쓸 거고, 뭐 이런 것 좀 훈련하시면 돼요. 식을 작성하는 게 문제지, 식을 푸는 게 문제는 안 될 거야, 아마. 네.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 네. 10%를 인상한대. 100원짜리를 10% 인상했어. 얼마가 돼? 1,000원. 100원짜리가 1,000원이 돼요? 100원짜리 가지고 10%를 올렸더니 1,000원이 돼? 그 10배를 올린 거지. 10%가 아니고. 110. 110원. 네. 그게 10% 올린 거야. 네. 어떻게 계산했어? 대개서 한 10분의 1 한 거 곱해서 10분의 1. 대개상 10%가 10분의 1이죠? 네. 그죠? 네? 네. 10%가 10분의 1. 네. 100분의 10이니까. 네. 그치? 네. 그래, 그게 그거야. 네. 그거 계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처음 가격이 있어. 네. 인상을 하면은 더 해주면 돼. 인상한 금액만큼. 근데 인하를 하면, 내려주면 네. 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네. 어떤 비율만큼. 근데 그 비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그냥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가격의 10분의 1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R %가 되는 거예요. 네. 그치? 네. 그러면 플러스를 썼을 때는 인상한 금액이 되는 거고, 네. 마이너스를 쓰면은 인하한 금액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거 똑같이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놈으로 묶었으면은요, 1 플러스 100분의 R만 남아요. 네. 끝.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야.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작성해 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 자, 어떤 미술관에서 관람료를 작년보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야? 작년의 관람료, 그죠? 네. 작년 관람료가 얼마인지는 안 써뒀네. 네. 그 작년 관람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작년의 관람료를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우리는. 자, 그게 작년보다 5x% 올렸대요. 그리고 관람객 수는 2x% 감소를 했어. 관람료하고 관객 수도 작년의 기준이죠? 네. 이것도 문자로 이렇게 나와, 그냥. 그러면 작년에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 작년 수입? A, B, 곱하기. 그죠? 작년 수입은 작년 관람료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거에다가 전체 인원수 이게 곱해주면 이게 작년 수입이겠지. 매출액, 그지? 그거하고 연간 수입이 12.5%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걸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올해 관람료 수입은 올해 관람료
오래 가려면은 이거보다 이만큼 올렸대.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쓰라는 거지. A 곱하기 네. 1 플러스 네. 100분의 OX. 5x 이렇게 곱하기 관람객 수도 b 곱하기 얘는 감소했대네. 1 마이너스 100분의 2x. 증가한 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감소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 정리해보면 a,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x 1 마이너스 100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네. 맞아?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이 올해 네. 이 수입은 작년 거에 비해서 네. 12.5% 증가한 거래, 얘가. 네. AB 여기도 있네? 이게 작년 수입이네? 네. 그럼 작년 수입에 비해서 12.5%가 올랐으면 네. 이만큼 계산하는 게 얼마가 돼야 될까? 1 플러스 100분의 125. 12.5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12.5. 음. 이거 1까지 더해서 125가 되는 거야. 아. 이해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12.5%가 증가한 거야. 수입이. 네. 이 증가한 건 이만큼. 12.5%. 아니야? 네? 12.5%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25 아니에요? 125? 네. 10% 올랐으면 어떻게 쓸 건데? 그럼 10분의 100 쓸 거야? 100분의 100 쓸 거야? 아니요. 아, 네. 10%가 100분의 10이라며? 네? 10%. 10% 100분의 10 아니에요? 100분의 10. 그럼 12%는? 100분의 12. 100분의 12. 근데 12.5%라고 했는데 100분의 125가 돼야 돼? 아, 그지? 네. 이렇게 100분의 12.5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그래서 요 밑줄친 부분 요거 괄호 네. 요거 두 개 곱해서 계산한 값이 이게 되면 돼. 이해되겠어? 네. 그거 식으로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 되는데 써볼까요? 여기 일로 갖고 와서 써볼까? 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쓰려는 식이 1 플러스 100분의 5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그놈이 1 플러스 1000분의 125 이렇게 쓸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10씩 곱해준 거야. 네. 분수식 계산하기 싫은데. 난 선생님은 분수 되게 싫어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100도 없애고 싶고요. 네. 여기 있는 분모 100도 없애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얘 100 없애려고 어떻게 해야 돼? 100을 곱해요. 그죠? 네. 여기 있는 100도 없애려면 또 100을 또 곱해야 되네. 네. 그럼 결국 얼마 곱한 거야? 1. 그지? 왼쪽에도 만을 곱할 거고요. 100을 2번 곱하고요. 네. 오른쪽에도 똑같이 곱해야 되죠? 그래야 등호 관계가 유지가 되겠지. 그지? 네.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만씩 곱할 거야. 네. 그러면 자, 여기다가 100 곱하는 거야. 네. 여기다 100 곱해주면 5x 플러스 100. 돼? 네. 순서만 바꿔 쓴 거. 오케이. 요거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 그러면 2x 마이너스 100. 네. 됐어? 그 다음 여기는 얼마 곱한다고? 1. 만. 그러면 만은 공이 몇 개야? 4개. 공 4개. 1,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여기 공 4개. 1250.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거 더해도 되겠다. 만에다가 1250 더할 거니까 11,250이지 뭐. 네. 11,250 이렇게 쓰면 되지. 네. 됐죠? 전개 다 해서 오른쪽으로 넘길 건데 네.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네. 좀 줄이자. 큰 수 들고 다니려면 불편하거든. 네. 어떻게 줄이냐면 이거는 5로 묶어. 네. 얘는 2로 묶어. 네.
그러면 여기서 5가 앞으로 묶일 거고, 여기서 2가 앞으로 묶이겠지. 네. 5, 2, 10. 오, 10이 묶이네, 10. 아, 좋아. 여기는 10이 묶일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얼마? 20, 오케이. 5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를 묶을 거야. x 마이너스 5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도 10을 묶어내서 얘랑 약분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10을 없애면서 여기는 1125만 남겠지. 네. 공 하나 없앴으니까. 됐지? 네. 이 정도면 좀 계산할 하지 않을까? 네. 자, 전개해서 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네.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싫어서 난 다 플러스로 바꿀 거야. 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거 x제곱. 1차는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할 거야. 얼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A. 30. 30x. 상수는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00. 1000. 1000. 1000. 마이너스 1000. 네. 마이너스 1000. 이거 1000 빼주면 125만 남네. 125. 이렇게. 네. 인수분해 할 건데요. 네. 자, 잘 고민해 보세요. 근거계 성계를 쓰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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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할 때는 125가 만들어져야 돼. 네. 근데 그 두 숫자를, 곱한 두 숫자를 네. 더하면은 네. 이 두 숫자는 30만큼 차이가 나야 돼. 네. 어떤 숫자가 그런 게 있을까? 5, 30만큼 차이는 25. 5랑 25. 5랑 25. 빼기. 둘 다 빼기면 안 되는데. 근데 저기 하나는, 여기는 되나? 마이너스, 저기 아, 되네. 플러스니까. 되네. 오, 오케이. 5랑 25. 네. 둘 다 마이너스. 네. 그러면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네. 더하면 마이너스 30 되고. 네. 그래,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x-5랑 x-25로 인수분해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래서 x 값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네. 그죠? 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답으로 쓰면 되는데, 범위를 제한을 해줬겠지, 아마 문제에서. 20 밑으로. 20보다 작은 거 쓰래, x는. 네. 그럼 5 쓰면 되네, 5. 그죠? 이때 x의 값을 구해라. x는 5. 네. 식을 작성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이거 늘리고 줄이는 거 있죠? 네. 지금처럼 가격, 그 다음에 인원수, 주로 많이 쓰이는 소재가 이래. 가격을 가지고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관람객 수, 입장객 수, 아니면 전체 도시의 인구 수, 이런 것들이,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식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이게 다야. 네. 판별식이네요. 판별식은 뭘 판단하는 식이라고? 근이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거 판단하는 식이 판별식이에요. 네. 그냥 복사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근의 공식 써보면, 2차 방정식에서, 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 근의 공식 어떻게 써요?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야. 자, 근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숫자도 A, B, C를 막 집어넣으면 이제 근이 딱 숫자로 나오겠지, 그지?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애가 네. 음수면, 네. 루트 안에가 음수면 걔는 무슨 수? 허수. 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기는 거야. 네. 근데 얘가 0 돼버리면 네.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의미가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근이 몇 개만 보여? 네. 하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게 원래는 두 개의 근이 하나로 중복해서 보인다고 그래서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첩된다라는 표현도 쓰고 네. 중복된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때 쓰는 중, 네. 겹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근이라고 불러. 네. 또 얘가 0보다 크면 이제 무슨 숫자? 얘는 실수. 실수.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지? 네. 판별식은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이해되겠지? 어려울 내용도 별로 없고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분명히 판별식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근이 실근인지 뭐 허근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에서 보자는 거야. 네. 그게 우리 여기서 포인트야. 자, 2차식을 내가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네.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얘랑 만나야 실근이거든. 네. 그치? 그러니까 얘랑 안 만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럴 때 허근을 갖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양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중근 갖는 경우가, 원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여기랑 여기랑 이게 근이잖아.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두 개의 근의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요거. 네. 이게 중근인 상태.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판별식이 0인 거고, 네. 요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다. 그치? 이렇게 X축과 2차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직선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안 만나. 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든요. 그 함수가 이제 y는 fx-gx라는 식이야. 이게 0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얘가 fx equal gx라는 식이 되는 거지. 네.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네. 그지? 두 그래프 식을 연립하세요라는 거는 네.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근데 이게 누구라고? 두 그래프를 뺀 네. 새로 만들어진 차의 함수라는 거야. 차. 네. 두 개를 뺀 함수라는 거야. 네. 근데 그 두 개를 뺀 함수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얘를 되게 많이 볼 거야. 만약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가.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요. 네. 여기서 함수값이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두 개 빼면 얼마? 양. 그렇지. 여기가 0 되는 거. 네. 마찬가지로 여기가 0 되는 거야. 네. 근데 두 식을 뺀다고 해서 차수가 바뀌겠어요? 아니요. 요건 2차식이고 요건 1차식인데? 뺀다고 차수가 갑자기 1차로 내려가? 아니요. 안 그렇지. 네. 2차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0, 0 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이 함수야. 네. 그 중에 이 함수가 0 되는 점이 얘랑 얘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지려면 두 개 연립한 이식, 네.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그려지면 양.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중학교 단계에서의 판별식은 그냥 식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를 하자는 거거든. 네. 그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험 범위가 거기까지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네. 자, 그거 가지고 앞쪽에는 그냥 계산하는 게 먼저 나올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일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래. 그게 조건이래. 네. 그럼 중근 가지려면 어째야 되는데? 양. 판별식이 0. 그래서 이 방정식에 판별식을 쓸 건데 가운데 항이 짝수니까 네. 판별식을 짝수 공식 쓸게요. 그치? 이게 짝수 공식 표현을 이렇게 쓴대. 네. 그럼 요거 절반 제곱하는 거지? 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는 안 쓰는 거야. ac만 곱하는 거야. ac만 곱해주면 b 마이너스 2. 조건이 이게 0일 때야. 그치? 이게 0일 때 이놈의 근을 판별하래. 어떤 방정식의 근 판별할 때 우리가 또 뭐 쓴다고? 판별식, 또 판별식 쓰는 거지. 이번에는 다른 판별식이겠지. 요건 D1이라고 쓰고요. 요 식의 판별식은 D2라고 쓸게요. 근데 얘는 가운데가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써야겠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B제곱 플러스 2. 자, 정보는 이거죠. 네. 이게 만족이 되고 있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얘가 0이 되는지, 얘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정보로 쓸 거니까 네. 뭘 바꿨을까? B를 바꿨을까? A. A를 바꿨을까? 네. 그래? 여기서 A제곱은 B-1로 쓰면 되죠? 네. 여기 A제곱 대신에 B-1 쓰면 돼. A제곱 대신에 B-1을 쓰면 돼. 그래서 요걸 결립해주면 B-1 4B제곱 마이너스 8. 요거네.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라고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이게 항상 0보다 큰지 항상 0보다 작은지 이거 판단하려는 건데 그것도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지. 또 이놈의 판별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까지 보는 거야. 자, 판별식 쓰면 가운데 거 제곱 1 마이너스 4배의 요놈 마이너스 4 곱하기 요놈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세 번 곱해지니까 음수네? 이거 전체 음수 되겠네. 그치? 그 얘기는 이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아니,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그치,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이해될까? 이해될까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놈의 근은 판별식으로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얘야. 근데 이게 항상 음수라고 나왔어. 그래서 얘도 항상 음수가 돼. 그럼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놈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인 거거든. 만약에 최고차가 양수였으면 이게 성립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최고차가 음수인데 x축과 안 만나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이 항상 음수라고 판단된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근을 가져?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